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7일 오후 5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오늘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어제 밤 아베 그리고 트럼프 전화회담이 있었습니다. 40분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하루가 늦습니다. 이 하루가 늦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피해자입니다. 왜냐? 그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사정거리에 한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남쪽으로 쏘았다면 대한민국은 멸망했습니다. 그 정도의 중대 사안입니다. 더구나 이 미사일은 신형 미사일,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회피 기동이 가능한 막기가 매우 힘든 고체식 이동식 신형 미사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국방부는 아직도 발사체다, 잘 모르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흘 동안 전혀 국민들 앞에 나오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하지 않는 사이에 아베 수상은 자기 일처럼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어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치자 문제, 일본 정부는 지금 북한에 납치된 약 수십 명으로 추정되는 납치자 문제를 국가 대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 없다. 그리고 약속했던 일북 수교도 없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베 수상은 납치자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무조건 김정은을 만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억류된 6만 명의 국군포로 생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김정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루 뒤에 만나는 데 대해서 아주 좀 구체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오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통화에서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 후 전개된 한반도 관련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현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한미 간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 논의 등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발사체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새 총을 쏜 겁니까? 권총을 쏜 겁니까? 미사일 쏜 거잖아요. 근데 왜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면 김정은이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홍길동 정권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통화는 21번째라고 합니다. 이번에 21번째. 21번째. 자, 무슨 대화가 있을지, 그게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 잠옷 궁금해집니다. 물론 기대는 할 수 없죠. 지금 국정원과 국방부가 보여주는 비굴한 참을 수 없는 모습, 국민들의 조롱을 자초하는 국정원이 아니라 북정원이다, 홍길동 정권이다 라는 이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참 우리 군대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군대가 아닌데, 우리 군대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군대입니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자유통일을 뒷받침할 무력으로서 남북통일을 완수한다면 이스라엘 군대에 못지않는 세계 최고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송영무, 정경두 국방장관 두 사람이 이런 위대한 군대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러나 저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군 수뇌부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청년 장교단은 애국심에 불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런 군의 모습에 분노하는 500명 이상의 예비역 장성들이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입니다. 이 장성단은 이미 사흘 전에 이 발사체라고 잘못 알려진 이 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어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성명서를 내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국방부보다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선엽 장군 그리고 최근 활약이 많은 신원식 장군 같은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미사일 도발에 대한 성명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정리된 글입니다. 5월 4일 북한은 김정은의 현장 지도하에 원산 호도반도에서 단거리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연이어 발사했다. 딱 단거리 미사일로 집었잖아요.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다. 먼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북한의 불법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함과 동시에 북한이 무력 적화 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이번 도발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우리 정부와 군이 과연 헌법에 명시된 국가 보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수장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약칭입니다. 대수장은 국민의 우려를 대신하여 정부와 군이 아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엄중히 권고한다. 첫째, 김정은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판단이 틀렸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지난해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북한이 핵 폐기와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온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이행을 유보해야 한다. 핵심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쓴 성명서입니다. 둘째,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이 거짓이므로 그 후속 문서인 군사 분야 합의서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우리 안보를 허무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찼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으로 사전 도발 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탓에 대통령이 도발 하루 전에 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군사 합의 이행과 긴장 완화를 강조하는 총극을 연출했다. 과거면 당연히 이루어질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군사 대비태세 강화와 한미공조 같은 조치도 없었다. 만약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처럼 우리 영토로 방사포와 미사일을 쏘았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어떻게 됐겠는가? 이 뭐냐 하면은 이 정도 같으면 미리 우리 군이 알았어야 됐다는 겁니다. 갑자기 쏜 게 아니죠. 준비 단계에 있음을 우리가 한미가 협조 체제가 수월했다면은 원활했다면은 미리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으면은 바로 하루 전에 그런 맞지 않는 정보 판단에 맞지 않는 지시를 군에 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걸로 봐서 지금 한미 간의 정보 협력이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수장의 성명서 셋째, 한미동맹의 기초인 상호 신뢰와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출발인 원활한 정보 공유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 미군이 사전에 도발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 사항인데다 한국군이 북한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탓에 미군 정찰 자산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도발 징후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다. 미국이 하노이 회담 결렬 가능성조차 귀띔해 주지 않아 우리 정부가 우스운 꼴이 됐던 지난 2월 28일의 데자뷰다. 데자뷰는 똑같은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을 뜻합니다. 넷째,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삼축 체계 등 현 미사일 억제 대응 체계를 전면 보완하고 이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킬체인은 스커드, 노동 미사일 등 발사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액체 연료 미사일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이번에 선보인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미사일은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킬체인의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다. 더구나 편심 탄도 방식의 비행으로 패트리어트나 사드 요격까지 피할 수 있어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도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앞으로 대형 잠수함까지 건조해 2016년에 이미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탑재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이제 정부와 군은 북핵 위협을 솔직히 국민에게 알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가 어렵다면 억제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스스로 추진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서두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섯째, 국방부가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약 40분 후에 발사체로 정정하는 이해 못할 행동을 했다. 처음에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발사체라고 했다가 나중에 정확하게 미사일로 정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다. 결국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라 합참의 최초 발표가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국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사실이 정권의 정치적 이념적 이해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인은 오직 헌법과 국민만 바라보고 군사적 사실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대수장 선배들은 오직 나라 사람과 군의 명예를 위한 일념으로 후배들에게 미국 헌신 군인 본분을 잊지 말고 실천하길 간곡히 부탁한다. 대한민국 수 예비역 장성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애국심을 가지니까 이렇게 투명한 아주 골고든 성명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참고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페이스로 넘어가도 안 됩니다. 트럼프, 폼페오 두 사람은 일단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에 발사한 것은 미국, 일본,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하는 거죠. 미국, 일본에 위협이 되지 않지만 한국에는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해야 합니다. 왜 그런 성명을 발표하느냐고. 그러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폼페오나 트럼프의 자국 이기주의를 따라가는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사대주의자로 규정될 것입니다. 통화를 잘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